거대한 마야 도시가 왜 갑자기 버려졌을까요? 중앙 아메리카의 깊은 정글 속에 거대한 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도시의 자취죠. 한때 수백만 명이 살던 찬란한 마야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미스터리 영화처럼 도시 전체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늘은 마야 문명의 붕괴를 추적합니다. 먼저 마야는 어떤 문명이었을까요? 마야는 정글 속에 거대한 도시를 세운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 시작되어 무려 3000년 이상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집니다. 그들은 아즈텍이나 잉카처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처럼 독자적인 도시국가들이 경쟁하고 연합했죠. 마야는 무더운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석회암 지대라 비가 와도 물이 지하로 바로 스며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노테라 불리는 거대한 자연 우물을 생명선으로 여겼습니다. 이 깊고 푸른 지하 우물 주변으로 거대한 도시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 거대한 도시를 세웠죠. 하늘로 치솟는 돌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높이 70m에 이르러 현대의 20층 건물에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넓은 광장과 신전이 가득했죠. 수십 개의 도시가 정글 곳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 티칼은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 당시로선 세계 최대급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수만 명이 살았죠. 거대한 인구가 그곳에서 번영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화려한 문명이 꼽힌 거죠. 마야는 빗물을 모으는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 건기에도 수십만 명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떻게 지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로망도 갖춰 도시 사이를 잇는 포장도로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럼 마야는 무엇을 이뤄냈을까요? 마야는 정교한 달력과 문자를 가진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마야는 놀라운 지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늘을 정밀하게 살폈죠. 별과 해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야의 태양력은 365.24201로 계산돼 현대 과학이 측정한 365.24221과 불과 0.00001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교한 달력을 만들었죠. 수백 년 뒤에 날짜까지 계산할 정도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카카오 열매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초콜릿의 조상인 음료를 만들어 마셨고 원두를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죠. 원두 몇 알로 토끼나 노예를 거래할 수 있는 실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마야는 자기들만의 문자도 가졌습니다. 마야 문자는 800개 이상의 기호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였습니다. 돌과 책에 역사를 기록했죠. 수학에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0이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썼죠. 마야가 0의 개념을 사용한 건 기원전 4세기 무렵으로 유럽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이토록 앞선 문명을 이룬 겁니다. 마야는 금성의 움직임도 정확히 추적해 금성력을 584일 주기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 문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도시들이 하나둘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붕괴는 주로 800년에서 900년 사이 약 10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수백 년간 번영하던 마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됐죠. 거대한 도시들이 하나둘 비기 시작했습니다. 티칼이나 팔렌케 같은 대도시의 왕조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난 거죠. 새 건물을 짓던 일도 멈췄습니다. 기록을 새기던 일도 끊겼죠.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의 돌기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붕괴의 가장 뚜렷한 증거로 봅니다. 화려하던 도시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정글이 그 위를 덮었죠. 수백 년 만에 마야의 도시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 붕괴는 남쪽 저지대 도시들에서 먼저 시작됐고 북쪽 도시들은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그럼 가장 유력한 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범인은 오랜 가뭄입니다.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가뭄입니다. 마야가 살던 곳은 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빗물을 저수지에 모아 1년의 절반에 달하는 건기를 버텼습니다. 과학자들은 호수 바닥의 퇴적물을 분석해 9세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칠창카나부 호수 퇴적물 속 석고의 양이 급증한 것이 가뭄의 증거였죠. 빗물을 모아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시기 큰 가뭄이 닥쳤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죠. 연구에 따르면 이 가뭄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됐고 심한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이 마르자 농사가 무너졌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굶주렸죠. 마야의 주식은 옥수수였는데 가뭄에 극히 취약해 비가 조금만 줄어도 수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인구를 먹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난 거죠. 가뭄이 거대한 문명을 흔든 셈입니다. 그럼 가뭄만이 원인이었을까요? 사실 마야는 스스로 위기를 키운 면도 있습니다. 가뭄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마야 스스로의 문제도 컸죠.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성기 마야의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정글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려 숲을 마구 베었죠. 게다가 피라미드를 덮을 석회 회반죽을 굽기 위해 엄청난 땔감이 소모되었습니다. 회반죽 1제곱미터를 만들기 위해 무려 5톤의 생나무가 태워졌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땅이 메말랐습니다. 숲이 증발시키는 수분이 줄어들면서 인공적인 가뭄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흙이 빗물에 쓸려 나가기도 했죠. 과학자들은 마야 지역 토양에서 이 시기의 침식 흔적을 뚜렷이 확인해 환경 파괴가 실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왔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자연을 너무 써버린 대가였던 셈이죠. 숲을 베면 비구름이 덜 만들어지고 그 결과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겨납니다. 가뭄과 환경 파괴가 겹친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더욱 깊어진 셈이죠. 그럼 그 위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식량이 부족해지자 전쟁과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굶주림이 닥치면 사람들은 다투게 됩니다. 남은 식량과 얼마 안 남은 수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마야의 도시들도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웃 도시를 공격했죠. 신들의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리게 할 인신공양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포로를 잡기 위한 잔혹한 소모전이 이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 성벽과 방어시설이 크게 늘어났음을 발견해 전쟁이 실제로 심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왕이 비를 부르지 못하자 권위를 잃었죠. 마야의 왕은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뭄은 곧 왕의 능력 상실을 뜻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차츰 무너졌습니다. 가뭄과 전쟁, 혼란이 한꺼번에 닥친 거죠. 그 무게를 문명이 견디지 못한 셈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북쪽이나 해안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위기가 겹친 겁니다. 그럼 마야는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마야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야가 통째로 사라졌다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라진 건. 거대한 도시들과 지배층의 사원이었습니다. 농부와 일반 백성들은 정글과 시골로 흩어져 살아남았죠.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남았죠. 작은 마을을 이루며 명맥을 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도 마야족은 여전히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사제들은 마야의 찬란한 천문책들을 사악하다며 불태웠습니다. 그들의 수천 개의 천문 지식이 불타버리고 단 4권의 코덱스 책만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마야의 후손들이 삽니다. 현재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 등의 약 700만 명의 마야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땅에 살고 있죠. 마야의 말과 문화도 일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30개 이상의 마야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 언어는 문명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마야는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한 거죠. 도시는 잠들었지만 사람은 살아남은 셈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16세기에 도착했을 때도 마야인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무리 거대한 문명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마야는 정글 속 가장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연 앞에 무너졌죠. 가뭄과 환경 파괴가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날 기후 과학자들은 마야 붕괴를 기후 변화가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사례로 꼽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니까요. 과학 기술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식수와 농경지 파괴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너무 써버리면 위기가 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죠. 마야의 붕괴는 그 사실을 일깨웁니다. 거대한 도시도 비 한 방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마야의 피라미드를 볼 때 그 교훈을 떠올려 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마야는 정글 속에 거대한 도시를 세운 문명입니다. 정교한 달력과 문자를 가진 앞선 문명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도시들이 하나둘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범인은 오랜 가뭄이고요. 사실 마야는 스스로 위기를 키운 면도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전쟁과 혼란이 뒤따랐죠. 놀랍게도 마야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명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간,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